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사회 청렴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1년,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 그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벌써 됐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제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김영란법, 또 청탁금지법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김영란법은 이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엄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이 부정청탁은 금지하고 금품수수도 금지하고 또 외부 강의료도 그 일정액 사안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경우에는 5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인의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까지 돼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제한을 했죠.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강의료를 굉장히 많이 주면 그것도 일종의 뇌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은 사실은 이제 벤츠 여검사 사건 때문에 촉발된 그런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여검사한테 5천만 원대의 벤츠를 줬는데 이것은 이제 사랑의 증표를 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뇌물죄로서 처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형법에는 대가성이 있어야,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돼서 돈을 줘야 뇌물죄로 처벌되죠. 근데 대가성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가성이 없어도 형법과 달리 김영란법에 의하면 처벌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00만 원 초과된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주더라도 연간 300만 원이 초과되면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또 그 김영란법은 또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그 식사라든지 선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한을 뒀어요. 그래서 식사는 3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선물은 5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경조사비는 뭐 화환을 포함해서 그 10만 원짜리 화환 보내면 부주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축의금이나. 그래서 1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3, 50 이 룰이 있죠. 그렇군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이 법 시행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추석이 이제 다가왔는데 추석 선물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추석 선물을 주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문제가 되니까 추석 선물이 오면 돌려보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거의 대부분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보내지 말라고 또 사전에 공지도 하고 또 학교에 대한 천지 선물도 사라졌습니다. 선생님한테 무슨 뭐 스승의 날 이럴 때 커피를 뭐 줬더니 그것도 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의 그 뭐 여러 가지 학생 기록부에 대해서 나한테 커피 선물을 한다든지 뭐 뭔가 선물을 하면 그게 이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처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범 케이스로 누군가 처벌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학교에서도 촌지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정착이 돼서 이제 학부모들도 이번엔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서 좋다고 그러고 또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직무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청탁이 많았었죠. 근데 공직자들에 대한 청탁 건수도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청탁이 들어오면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명분도 명확히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법 조촉 대상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대한 선물이 오히려 그 공직자한테 피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습관들을 갖게 돼서 이제 공직사회가 점점 이제 투명하고 맑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순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식비를 3만 원으로 이제 3만 원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3만 원이 초과되는 음식점들은 거의 직격탄을 맞아서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비도 상한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한우 농가, 뭐 한우 갈비 세트 이런 거 이제 10만 원, 5만 원 미만으로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과일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과일이나 이런 거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싼 네. 그런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와서 과일 세트가 만들어지니까 국내 화훼 농가라든지 한우 농가가 아주 매출이 떨어져서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네. 그런 역기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변화가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반대로는 그 서민만 잡는다. 큰 도둑들이야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서민에 대한 규제는 잘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민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 밖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커다란 부패.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선물이 5만 원짜리가 아니라 선물이 500만 원짜리 같은 거는 그렇죠. 그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음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법이 미치지 못하니까 사실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또 제3자가 알게 되면 또 이제 제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제3자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법이 미치지 못해서 이게 서민한테는 규제가 되지만 그러니까요. 서민이 아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액수만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영란법은 이제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행위 규범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인식이 깨어 있다고 한다면 최순실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정부패가 이제 계속 만연돼 있고 지속되는 이유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둘째는 뇌물에 대한 대가성을 너무 엄격하게 그동안 따졌죠. 그러다 보니까 뇌물죄로 처벌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가성을 너무 엄격하게 따지니까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처벌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친구다, 뭐 동창이다, 뭐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흔히 말하는 보험용으로 관리한다고 그러죠. 기업의 경우에도 저 친구가 언제 나를 조사할지 모르니까 아주 초기부터 평소부터 그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직원들이 이렇게. 그렇군요.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10년을 관리했는데도 전혀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다가 결정적일 때 부탁을 하면 그걸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렇네요. 그게 이제 이른바 굉장히 커다란 부패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김영란법이 생겼고 이 김영란법이 공무원에 대한 관리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국 부정부패의 악순환이 끊겼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현행 이제 김영란법을 강화할 거냐 완화할 거냐 이런 논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4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유지 내지는 더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4명, 한 40%죠. 그러니까요. 김영란법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60%의 경우에는 유지나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것이죠. 그게 문제가 있는 법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시행 1년을 맞아서 한 조사인데 56.7%가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매출이 34.6%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0% 된 기업체의 매출이 한 35% 정도 이게 줄어버린 것이죠. 매출이. 그다음에 이제 그럼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이 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약 57%의 업체가 음식물이나 선물에 대한 기준 5만 원, 10만 원 이 부분을 상향해 놔야 된다. 현실에 맞게. 이거를 이제 57% 이상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개정 여부를 논의 중이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개정돼야 되는 것은 맞죠.
하지만 국민들 정서는 부정청탁에 대한 근절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네. 유지하는 방향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이 법이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 이런 분들의 바람도 마찬가지로 부정청탁이 좀 근절되기를 바라고 청렴도가 좀 올라가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영란법은 이제 최순실 사태로 국민들의 허탈감이 굉장히 컸을 그렇죠. 때, 예. 그럴 때 이제 정의에 대한 갈망이 너무 높아서 네. 이 법 시행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호응이라든지 지지가 이제 높았었죠. 그런데 이 법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제 부작용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부작용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화훼농가 또 한우농가 또 우리 과일 농장 뭐 이런 네. 서민들 또 농민들에 대한 그 매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뭐 이런 타격들이 크니까 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 딱 정부의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성경의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대에는 돈과 권력이 종교,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잠식해서 좀 우상과 같이 돼버린 시대가 아닌가.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들이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공직이나 미래에 대한 취업 자리까지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들을 볼 때 이러한 국민들의 아픔이나 또 서민들의 그런 서러움 같은 거는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좀 더 밝힐 때에 좀 더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구리 기도를 잠언서 해보니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소서라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에 단순히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를 그런 늘 생각하면서 섬김의 그런 도구나 통로로 우리가 좀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적 덕목이 진실 또 진심 또 사랑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만 이제 앞서 나가겠다고 해서 공직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그게 문제죠. 그런 것들은 이제 부정부패를 만연시키는 것은 이제 문제죠. 그게 어쩌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부정부패가 이제 만연됐고 통계 전체 OECD 통계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2중 3중 형법이 있는데도 김영란법을 또 만들어서 또 이것을 통제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긴 하지만 김영란법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정말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은 말고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좀 더 넉넉한 나눔과 섬김의 그런 시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들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결론은 또 교회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오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공교회성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